네, 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. 6.17 부동산 대책 고강도의 규제 흐름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. 어제 건설과 은행주가 하락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그 두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했습니다.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 모아서 설명을 해드리니까 참고해 보시죠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은행부터 좀 살펴볼까요? 우선 전반적으로 6.17 이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인데요. 대표적으로는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를 유입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비규제 지역에 또 투기 수요가 집중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대책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수도권이나 대전, 청주 대부분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갭 투자의 수요를 막기 위한 그런 전략도 필요하잖아요.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의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. 이런 큰 맥락, 이 부분이 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. 자, 전세대출 성장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전세대출 성장률은 둔화가 예상되는데 총으로 따졌을 때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 가계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요, 그동안 좀 압박이 있어서 좀 내성이 생겼다라는 얘기 좀 정리해서 해드리고요. 그런데 주택 매매하고자 하는 그리고 임대 사업하고자 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해당이 될 텐데 이 모든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영향이 다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율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요. 전세대출이었습니다. 이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보증이용 제한과 3억 원 초과하는 3억 원 이상 되는 아파트 구입할 때 전세 대출을 빨리 회수하라 이렇게 또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다소 클 수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가계 대출에서 증가 부분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전세 대출이라고 했는데요. 그 부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부분인데요. 사실 2016년부터 보면은 연평균 해가지고 20에서 30% 정도 급성장하는 흐름들이 전세대출 이 부분에 있었는데요. 자, 19년 같은 경우에도 70조 원 이상의 대출 성장률이 있었습니다만 정부 쪽에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앞으로 전세대출 이런 부분은 좀 낮아질 가능성, 증가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총으로 따졌을 때 큰 영향 없다라고 했잖아요.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기업 쪽에서 대출을 막 끌어썼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총으로 봤을 때는 기업 대출이 이미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줄어들어도 총량은 큰 변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. 살펴보시고요. 자,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그래서 2분기 은행의 그 여러 가지 실적들은 어떨까 이런 지표인데요. 순이자 이익은 괜찮게 양호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2분기에만 봤을 때 3%에 가까운 대출 성장률이 예상이 된다. 앞서서 플러스 마이너스 요소 말씀드렸는데 그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은행 평균 림은 우려보다 적은 1에서 2bp 정도 하락에 그칠 거라고 하는데 림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수익성을 잘 보냈는지 기록을 했는지 그거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잘 나오면 좋은데 이게 우려가 있었습니다. 순이자 마진이라고 님이 우려가 있었습니다만 이 우려보다는 적은 흐름이 나타나서 결국 괜찮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님이 왜 선방을 할까? 수익성 지표가 좋아질 수 있는, 그러니까 선방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봤더니 대기성, 저원가성 예금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좀 변화하고 있고 기업 대출 위주, 이거 앞서서 말씀드렸고요.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부분으로 유동성 위험을 위해서 규제 비율 이런 부분이 바로 이거거든요. 이걸 또 완화시킨다라는 부분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. 자, 다음으로 가보면은 이 부분인데요. 이제 건설과 함께 연관돼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등의 흐름이 보이자
바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예상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시장에서 이 발빠르게 좀 대응하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.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높은 아파트 가격 상승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투자자나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을 졸여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. 국회에서 무산되거나 완화됐었습니다만 이제는 과반수 이상이 여당 의석수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좀 밀어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결국 고강도 규제는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부분 볼게요. 재건축 이런 부분으로서 규제를 좀 강화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. 중요한 부분이 조합 분야, 그러니까 재건축 이게 규제 부분이거든요. 거주 2년 조건이 신설이 된다라는 거예요. 2년 동안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. 소유자의 거주로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쪽에서도 파생된 게 인테리어 시장이 조금 더 부각이 받을 것이다라고 했고 대표적으로 종목이 한샘으로 선정이 됐습니다.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. 자, 마지막 전략을 만나보면요. 지난 20번, 지난 20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건설주 실적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. 그동안 뭐 규제 강화 정책이 나와도 실적은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부분이고요. 오늘 아침 리포트에서는 건설업 실적과 더불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인테리어 시장의 부양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고 아무래도 한샘이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되고 있으니까 이 관심 종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617 부동산 정책에 따른 건설주와 은행주 그 안에 또 관심 종목 한샘까지 거론해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보세요.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.